사랑, 배신, 그리고 구원을 향한 여정에 대한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배신하면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강력한 남자를 상상해보세요. 충성심으로 쌓아온 당신의 삶이 한순간의 속임수로 산산이 조각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를 꿈꾸던 빅터 블레이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여정의 매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빅터 블레이크는 어디를 가든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남자였다. 도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알려진 그는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의 날카로운 맞춤 정장, 날카로운 녹색 눈, 그리고 차분한 말투 속에 묻어나는 위협적인 분위기는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남자의 초상을 그려냈다. 그의 제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빅터는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살았다. 그는 불법 거래를 조직하며 긴 밤을 보내고 법 집행기관의 소나기를 피해 낮을 보냈다. 그는 집이라는 사치를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빅터에게 집은 혼란으로부터의 피난처, 잠시나마 범죄자라는 허울을 벗어던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 안식처의 중심에는 그의 아내 소피아가 있었다. 빅터와 달리 소피아는 부드럽고 겸손했다. 그녀의 존재는 굳어버린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듯했다. 빅터가 돌아올 때마다 소피아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어깨에 쌓인 피로를 씻어주었다. 그녀의 은은한 친절함은 그가 사는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찰나의 순간에는 부드러웠지만 빅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의 부재로 소피아는 홀로 삶을 헤쳐나가야 했고 그녀의 낮과 밤은 침묵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빅터가 보여준 드문 애정 표현은 비록 진심이었지만 바싹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깊어지는 공허함을 달래기에는 결코 부족했다. 소피아의 외로움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몰아치는 폭풍과 같았다. 낮에는 집을 돌보고 저녁에는 책에 파묻혀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빅터가 제시한 것보다 더 깊은 연결, 즉 거창한 몸짓뿐 아니라 소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마음을 전하는 사랑을 꿈꿨다. 그리고 제이크가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소피아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친절한 미소와 편안한 매력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빅터처럼 위압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의 꾸준한 존재감은 소피아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무해한 대화, 평범한 농담을 나누는 웃음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이크는 소피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그녀의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빅터는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소피아에게 제이크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그녀를 위해 커피를 준비해주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주는 그의 작은 친절은 그녀의 외로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자신을 볼 때 가슴이 설레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이크에게서 그녀는 오랫동안 갈망해온 따뜻함과 이해심을 발견했다. 소피아는 자신과의 조용한 싸움에 갇혀 있었다. 매일 제이크와 거리를 두고 빅터와의 서약을 지키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매일 그녀는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반항이나 배신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자신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는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었다. 빅터는 집에 몰아치는 폭풍을 의식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삶을 이어갔다. 소피아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의 제국이라는 무게 아래 묻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집과 좋은 옷, 그리고 보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자신의 부재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기반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소피아의 내적 갈등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빅터를 기다리며 보낸 밤들은 제이크를 생각하며 보내는 밤들로 바뀌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는 듯했지만 제이크와 함께 있을 때 찾은 위안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위험한 선이었다. 그녀와 빅터가 쌓아올린 연약한 삶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선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기묘하게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는 낯설면서도 낯선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랑과 후회로 가득했고 눈은 그리움과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빅터와 함께했던 삶, 자신이 곁에 있어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와 함께했던 삶, 그리고 다시금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생각했다. 소피아는 자신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충성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모든 길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바깥 세상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집 안에서는 소피아의 세상이 위태롭게 팽팽하게 맞섰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그녀가 내린 선택들이 그녀도 빅터도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폭풍이었습니다. 빅터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가 그들의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소피아와 제이크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그 그림자에 불을 붙일 불꽃이었습니다. 빅터 블레이크의 직감은 예리했다. 그 예리함이야말로 살벌한 세상에서 그를 살아있게 해주었다. 집을 떠나 보낸 드문 밤 중 어느 날 밤 그를 괴롭혔던 것도 바로 이 직감이었다. 최근 소피아의 행동은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산만해 보였고 한때 부드럽고 세심했던 태도는 불안한 에너지로 바뀌었다. 미소는 줄어들었고 웃음은 공허했다. 그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면 그녀의 시선은 그가 닿을 수 없는 생각에 잠겨 멀리 떠나갔다. 빅터는 아무리 미묘한 신호라도 무시함으로써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소피아는 전혀 몰랐지만 빅터는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소피아의 휴대전화에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정당화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몇 주 동안 추적 장치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빅터의 인내심은 그의 무자비한 만큼이나 전설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의가 결렬되어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빅터는 도착을 알리는 대신 조용히 들어왔다. 어둑한 복도에 들어서자 여러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소피아의 부드럽고 익숙한 목소리가 남자의 낮은 음색과 어우러졌다. 빅터는 소리를 따라가며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지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거실로 이어지는 문틈에서 그들이 보였다. 소피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제이크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빅터는 소피아가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들어본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어떤 칼날보다도 더 깊이 배었다. 그는 방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건 빅터 블레이크의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뒤로 물러나 주먹을 꽉 쥐고 정신이 멍한 채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억눌렀다. 분노는 무딘 도구였다. 빅터는 정밀함을 더 좋아했다. 빅터는 서재에서 조용히 휴대폰 위치 추적 앱에 접속했다.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소피아와 제이크가 주고받은 수십 통의 메시지였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훑어보며 은근한 유혹의 메시지와 간간이 오가는 갈망을 담아 눈을 가늘게 떴다. 모든 단어가 배신처럼 느껴졌고 서로에게 있다고 믿었던 신뢰의 토대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빅터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통화 기록과 통화 시간 기록이 자신의 의심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열광이 아니었다.
이건 더 깊은 무언가, 그의 방치의 그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 무언가였다. 하지만 빅터의 분노는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아직은 맞서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빅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불완전한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소피아의 비밀스러운 삶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제이크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해 나갔다. 배신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소피아를 대하는 빅터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소피아가 뭔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다 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소피아에게 그의 의식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 정신이 팔린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배신감이 골마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를 사랑했다. 깊이 사랑했지만 사랑은 그녀의 행동이 남긴 쓰라린 상처를 지울 수 없었다. 증거는 쌓였고 빅터는 마치 재판을 준비하듯 꼼꼼하게 그것들을 보관했다. 사진, 메시지, 타임스탬프까지.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가 되면 맞설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빅터는 단순히 아내와 맞설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다. 심판을 계획하고 있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숨막힐 듯했고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난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소피아를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빅터의 발걸음은 내면의 격렬한 폭풍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배신감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차가운 통제의 가면이 내면의 폭풍을 가렸다. 소피아는 얼어붙은 듯 앉아 빅터의 말이 마치 화물 열차처럼 그녀를 덮치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절박하고 단절된 사과가 쏟아져 나왔지만 소피아는 차갑고 단호한 대답으로 대답했다. 낮고 도끼가 서린 빅터의 목소리는 신뢰가 산산이 조각난 상처 입은 남자의 무게를 실어 날랐다. 침묵을 깨뜨린 총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빅터가 억누르려 했던 모든 고통이 폭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울부짖음이 그의 분노의 안개를 뚫고 들어오자 무언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밖으로 향하던 빅터의 분노가 안으로 향했고 마치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들여보낸 것에 대한 벌이라도 내리는 듯 그의 주먹이 벽에 부딪혔다. 그의 주먹질의 방은 진동했고 벽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분노에 찢겨진 남자의 무게를 견뎌냈다. 소피아의 흐느낌이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눈물은 빅터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다. 그 순간 대치는 극에 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방은 빅터의 분노에 무너질 듯했다. 그의 주먹이 마지막으로 벽에 부딪히자 귀청이 터질 듯한 쿵 소리가 났다. 석고에 금이 가고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소피아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한때 무적이라 믿었던 남자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녀의 흐느낌은 가라앉았다. 그의 고통은 손으로 만져질 듯했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워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빅터는 피투성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마디에 남은 진홍색 자국은 그가 이 배신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잠시 그는 테이블 위의 총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에 차가운 강철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총에 손을 뻗었고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감싸 쥐었다. 소피아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빅터, 부탁해. 하지만 빅터는 총을 들어 올리는 대신 무거운 한숨을 쉬며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침내 피로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어떤 분노나 폭력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피아를 다치게 하는 데서 이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한때 나누었던 사랑을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빅터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표정에는 방금 전까지 그를 집어삼켰던 차가운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잊히지 않는 공허함이었다.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진 남자의 표정이었다. 그의 낮고 지친 목소리가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며 말했다.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차분했지만 도끼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듯 말했다. 하지만 이 이상 당신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럴 만큼 난 너무 지쳤어. 소피아는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배신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어떤 사과도 그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빅터의 말,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살려주기로 한 그의 선택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산산이 조각냈다. 빅터는 창가로 걸어가 수년간 자신의 전장이었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피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했지만 이번 배신은 달랐다. 이 상처는 라이벌이나 낯선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중심으로 삼았던, 그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던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이제 그의 가장 큰 실수처럼 느껴졌다. 소피아, 너에게 모든 걸 줬어. 빅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해졌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삶을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동안 너는 내가 이 삶을 망쳐버렸어. 소피아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자 빅터가 손을 들어 그녀를 침묵시켰다. 그의 시선은 창문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모습은 마치 예전의 그 남자의 유령 같았다. 말하지 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이어진 침묵은 기청이 터질 듯 컸다. 소피아는 두 팔로 몸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선택이 지닌 무거운 무게를 느꼈다. 반면 빅터는 그 자리에 굳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무엇이 더 아픈지 알 수 없었다. 배신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삶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조각났다는 깨달음인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빅터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는 소피아의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난 떠날 거야. 그가 간결하게 말했다. 여기 남을 거야. 하지만 그 결과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피아. 절대 끝이 아니야. 소피아는 그의 말의 무게에 눌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빅터의 분노는 잠시 가라앉았을지 몰라도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문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소피아는 그토록 익숙해진 침묵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이제야 공기를 가득 채운 것은 외로움만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훨씬 더 큰 일을 촉발시켰다는 견딜 수 없는 자각이었다. 빅터의 발소리는 밤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분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복수는 폭풍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깃든다는 것을 불길하게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빅터 블레이크는 배신을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에 감정의 폭풍은 가라앉았지만 복수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소피아의 눈물과 사과는 그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감히 자신의 것을 침범한 제이크는 곧 빅터 블레이크를 거스르는 대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침착하지만 계산적인 빅터는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잘 아는 자원, 즉 지하 세계의 인맥에서 시작되었다. 빅터의 제국은 충성심, 이협, 그리고 권력 위에 세워졌다. 소피아에게서 자신의 거래를 숨기며 수년간 살아왔지만 이제 그 인맥은 무자비하게 정밀하게 휘두르는 도구가 되었다. 제이크를 해치기 위해 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밀함과 전략이 필요했다. 그의 삶이 서서히 드러나는 동안 그는 소피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빅터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이크의 취약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겉보기에 제이크는 성장하는 금융회사의 중간 관리자로서 훌륭한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에게도 비밀이 있었고
빅터는 그 비밀을 찾아내는데 능숙했습니다. 며칠 만에 빅터의 동료들은 제이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 내역을 밝혀냈습니다.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빅터가 그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실마리였습니다. 빅터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가 제이크의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내부 감사가 이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크는 재정적 부정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직 처분은 갑작스럽게 내려졌고 제이크는 기습 공격을 받아 누명을 벗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의 커리어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빅터는 다시 소피아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소피아의 배신이 불륜에 그치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조사는 훨씬 더 심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유 자산의 재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빅터는 불일치를 발견했다. 계좌에서 돈이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투자금이 빼돌려진 것이다. 곧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다. 소피아는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자금을 횡령해 왔다는 것이다. 제이크와의 미래를 위해 그랬는지 아니면 절박한 심정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배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깨달음은 분노와 동시에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소피아는 그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의 기반마저 무너뜨렸다. 이미 깨져버린 그녀에 대한 빅터의 사랑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단순히 불충실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불충실했다. 빅터의 복수는 이중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이크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빅터는 소피아가 남은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유력한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소피아 명의로 연결된 모든 계좌를 잠갔습니다. 소피아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손에 넣지 못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중성에 대한 처벌로 재정적 독립성은 박탈당했습니다. 빅터의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했던 소피아는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안식처처럼 느껴졌던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돈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이 나타났다. 제이크의 정학 소식이 들려오자 소피아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빅터가 강력한 남자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빅터는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얽히고 설키는 것을 음미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은 두 사람에게 직접 맞설 생각이 없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고통받기를, 삶의 모든 면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느끼기를 바랐다. 그의 세계를 침범한 제이크는 직업적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혼 생활뿐 아니라 그의 신뢰까지 저버린 소피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빅터의 움직임은 계산된 것이었고 그 하나하나는 그들의 안정감과 통제력을 앗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풀리면서 느꼈던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라도 배신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빅터는 치유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찾고 있었다. 며칠이 몇 주로 이어지면서 소피아와 제이크를 둘러싼 긴장감은 폭발점에 도달했다. 자신의 커리어를 되찾고자 필사적이었던 제이크는 소피아와 거리를 두려 했다. 그녀와의 관계가 자신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소피아는 점점 고립되었고 한때 안전했던 그녀의 세상은 빅터의 복수라는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잘못한 남자는 더 이상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적이었고 그 싸움에서 빅터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다. 언제나 전략가였던 빅터는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밝혀내야 할 것도 해체해야 할 것도 더 많았고 빅터 블레이크는 철저하기 짝이 없었다.
빅터에게 정의란 단순히 응징만이 아니었다. 소피아와 제이크가 자신을 배신한 결과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면서 빅터는 자신이 불러일으킨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좌석이 꽉 찼다. 사람들은 도시를 사로잡은 이 사건에 대해 조용한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한때 그의 거래 내역이 어둠 속에서만 은밀히 알려졌던 빅터 블레이크는 이제 법정에 당당히 서서 이풍당당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복도 건너편 소피아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자 손은 떨리고 있었다. 빅터는 이 싸움을 준비하는데 아낌없는 비용을 투자했다. 그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소피아가 산산이 조각낸 신뢰와 삶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온 것이었다. 어떤 돌도 뒤집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난 노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법률팀은 몇 주에 걸쳐 꼼꼼하게 사건을 구축했다. 빅터의 목표는 분명했다. 배신, 사기, 그리고 거짓을 모두에게 폭로하여 소피아와 제이크 모두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판사가 개회를 선언하자 빅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태도는 차갑고 침착했다. 변호사는 소피아의 횡령 증거를 제시하며 시작했다.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재정적 불일치의 흔적이었다. 은행 기록, 투자 기록, 심지어 개인 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드러나 그녀의 행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소피아는 9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왔어요. 빅터는 차분하지만 도끼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모든 걸 앗아갔어요. 이제 법에 맡기겠어요. 소피아의 변호사는 자금이 고의로 횡령된 것이 아니라 부실 관리되었다고 반박하려 했지만 빅터의 법률팀은 소피아가 가명으로 숨긴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신속하게 변호를 파기했습니다. 부실 관리가 아니라 절도였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후 법원의 관심은 제이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빅터가 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회사 내 그의 직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기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증인들이 증인석에 소환되었는데 제이크의 전 동료들이 그의 음흉한 행동과 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익명의 제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제이크의 행동이 자신의 경력을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도 그늘을 드리웠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빅터의 변호사는 제이크와 소피아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들의 불륜이 불법 행위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판사는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녀의 표정에서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빅터는 암울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상의 것이었다. 그가 견뎌낸 잠 못 이룬 밤들, 배신의 순간들에 대한 정의였다. 이것이 그가 상상했던 심판이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빅터 측이 불륜 증거를 제시했을 때였다. 법정 화면에는 소피아와 제이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소피아는 빅터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제이크는 자리에서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빅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게 아니야.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그는 말했다. 소피아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빅터의 말이 허공에 떠오르자 법정은 숨을 죽인 듯했다. 소피아의 변호사는 이 불륜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이며 자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빅터 측은 즉각 반박했다. 불륜과 사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소피아가 자신의 목인 자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빅터의 투쟁은 단순히 배신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소피아의 잘못된 판단과 그녀의 행동으로 야기된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 아이들이 그녀의 거짓말로 형성된 환경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인들이 하나둘씩 증언대에 섰고
소피아와 제이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법정이 휴정할 무렵 빅터의 사건은 이미 완전히 해결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소피아의 변호사는 눈에 띄게 패배한 듯 보였고, 제이크는 소피아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판이 몇 주 동안 질질 끌면서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빅터를 정의를 구하는 억울한 남편으로 묘사했고, 소피아와 제이크는 배신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빅터는 언론의 광란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판결 날이 왔습니다. 몇 주간의 심해와 증거 검토 끝에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피아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횡령금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이크 역시 사기 연루로 인해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직업적 명성은 곤두박질 쳤고 전 고용주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빅터는 아이들의 주 양육권을, 소피아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자산 분할에 대해 빅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소피아가 개인 소지품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결혼 생활을 마감하도록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발표하자 빅터는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바라던 것을 잃었습니다. 소피아와 제이크는 책임을 지고 그들의 행동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빅터는 법원 밖에 서서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배신의 상처는 남겠지만 더 이상 맹렬하게 타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폭풍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재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빅터 블레이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 법정 판결은 소피아와 제이크에게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망치가 내려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소피아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소피아는 아이들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훔친 재산과 손해 배상금으로 빅터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빅터와 함께 쌓아온 삶의 조각 하나하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소피아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재정적 자원도 안정적인 가정도 없었던 그녀는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빅터는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감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과 함께했던 그 여인은 이제 도움을 간청하는 신세가 되었고, 한때 품이 있던 그녀의 모습은 자신의 실수라는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한편 제이크의 몰락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빅터가 제이크의 회사에 제공한 증거는 수년간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수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이크는 즉시 해고되었고 그의 직업적 명성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예회복에 필사적이었던 회사는 그의 행동으로 초래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빅터는 제이크의 악행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된 수완으로 제이크와 소피아의 연루설이 법정 너머로 퍼지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교계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경고성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따돌림을 당했고 그의 이름은 스캔들과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삶을 조금이라도 되살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의 제이크는 빅터에게 다가갔다. 한때 거만했던 그의 태도는 떨리는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빅터의 사무실 밖 어둑한 주차장에서 그를 찾아냈다. 빅터, 제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내가 실수했어. 지금 바꿀 수 없어. 빅터는 천천히 돌아서며 날카로운 시선을 제이크에게 고정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이 이어지자 제이크는 그 무게에 몸부림쳤다.
마침내 빅터가 차갑고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경멸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녀가 내 인생을 바꿔 놓았어. 제이크.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했고, 내가 그녀를 도왔어. 한심한 사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제이크는 빅터의 차가운 시선에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말을 더듬었다. 난 그냥. 빅터가 날카로운 손짓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내 실수 때문에 널 망친 게 아니야. 내 삶에 들어와서 내 것을 훔치고도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뻔뻔했기에 널 망친 거야. 이게 정의야. 내가 한 모든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제이크는 침을 꿀꺽 삼켰다. 빅터의 말에 담긴 무게는 용서에 대한 그의 모든 희망을 짓밟았다. 빅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걸어갔고, 제이크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소피아에게 실연 이후의 삶은 매일 상실을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한때 누렸던 호사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안정감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빅터와 함께 살고 있었다. 소피아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실패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했고 탓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반면 빅터는 그들의 몰락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배신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삶을 재건해 나가는 그에게 아이들은 삶의 중심이자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행동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았지만 더 이상 그를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빅터의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와 제이크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그들의 선택은 그 잔해와 씨름하게 했지만 빅터는 전보다 더 강해져서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한때 도시의 범죄 세계를 철권으로 지배했던 빅터, 블레이크에게 복수의 시간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에게 기쁨은 없었다. 오직 명료함만이 남았다. 그는 권력과 두려움에 이끌려 쌓아올린 삶이 결국 배신과 상실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빅터는 오랫동안 자신을 규정했던 세상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과거의 혼돈과 그림자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의 익명성은 그에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빅터는 작은 정비소를 열었고 소박하고 정직한 삶을 택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데에는 어떤 위안이 있었고 결혼 생활과는 달리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요한 오후, 가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날, 빅터는 차분히 뒤로 몸을 기울여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 멀리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무게에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삶에는 더 이상 과거가 깃들 자리가 없어.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복수에 휩쓸리지는 않을 거야.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빅터에게 새로운 삶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사는 아이들은 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정과 사랑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아이들이 한때 가족을 휩쓸었던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았지만 빅터는 자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편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녀는 이제 작고 소박한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날은 고요했고 후회와 반성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소피아의 어린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 곁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소피아에게 위안이자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어진 유대감을 다시 쌓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보상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밤은 가장 힘들었다. 침묵과 자신이 파괴한 삶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배신했던 남자 빅터를 떠올리며 그가 새 삶에서 평화를 찾았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자신 없이 살아간다는 생각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도 했다. 용서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마치 늘 곁에 있는 친구처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제이크 역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실직과 불명예 속에서 그는 무명으로 전락했고 그의 이름은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경고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배신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경력, 명예, 그리고 소피아와의 관계까지.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한때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바로 그 배신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끊어졌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빅터의 삶은 고요한 만족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정비소에서 일하고 차를 고치고 정직하게 돈을 벌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은 웃음과 따스함으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과거의 격변에서 서서히 회복해갔다.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남았지만 더 이상 그를 정의하지 못했다. 빅터는 소피아와 제이크뿐만 아니라 한때 그토록 간절히 매달렸던 삶도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그 대신 그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 평화, 목적, 그리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어갈 힘이었다. 소피아에게 있어 그녀의 삶은 여전히 조용한 투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일들을 하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가족과의 유대감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후회는 그녀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남은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이라도 하도록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빅터와 소피아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고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빅터에게 앞날은 구원과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성찰과 고요한 참회의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유했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마침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